네, 안녕하십니까. 쿼드론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스트 계속 알아보겠는데요. 로스트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유틸리티,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RQT라는 유틸리티인데요. 원래 이제 Qt라고 또 그 개발 툴이 있죠.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UI 개발할 때 사용하는 툴인데, 거기서 이제 로스 쪽 관련해서 이제 UI를 개발할 때 쓰는 용도는 아니고, 그 유틸리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RQT인데, 그 RQT, 로스QT죠. 로스QT. 로스QT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스QT는 그 로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눅스 툴들이 대부분 이제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커맨드를 쳐가지고, 로스트 뭐 토픽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커맨드를 쳐서 로스를 구동시키기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매번 이제 커맨드로 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GUI로 그래픽으로 그 이제 화면에서 마우스 가지고 딸깍딸깍 해가지고 로스를 구동시키고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든 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저도 많이 쓰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개발한다든지 또 모니터링 한다든지 할 적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툴이어서 RQ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터틀심 가지고 한번 RQT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이제 한 마리 우리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창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우분투 창이죠. 그래서 우분투 창을 하나 더 열고, 여기에다가 거북이 조종하는 조종기를 하나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조종기죠. 조종기가 됐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조종기에서 화살표키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북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는 이미 예전에 로스를 공부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이 터틀심 워낙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 RQT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QT 실행은 그냥 RQT라고 하면 됩니다. RQT라고 해서 실행을 하고요. RQT라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RQT가 실행이 됩니다. RQT.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RQT는 여기 이제 메인 화면인데, 여기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다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로스 프로그램 할 적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이 노드 그래프죠. 노드 그래프. RQT 그래프라는 명령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노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로컬호스트 온리로 해놔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자, 로컬호스트 온리. 이 RQT 실행하실 적에는 로컬호스트 온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옵션을 지난 시간에 배울 로컬호스트 온리 파라미터가 있었죠. .bash 파일에 여기에 요거 로컬호스트 온리 요거 막아주세요. 로컬호스트 온리 막아주시고 세이브하고 로스 도메인 넘버로 해서 도메인으로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RQT 사용하실 적에는. 그래서 .bash 다시 실행을 시켜서 다시 시키면 터틀심을 다시 실행시키고 텔레오피키도 다시 실행을 시키고 RQT를 다시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전 파라미터가 남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끄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터틀심 노드, 그다음에 텔레오피 키, 그다음에 RQT. 네, 그러면 에러가 없어졌죠. 다시 보기 리프레시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노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노드 온리 말고 토픽도 다 나오게 액티브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노드고 네모로 되어 있는 게 토픽입니다.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노드와 토픽의 의미가 뭐냐면 노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두 개 실행시켰죠. 지금 터틀심 노드하고 텔레오피 키하고 그렇게 두 개의 노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의 이름들은 지금 터틀심하고 텔레오피 터틀 그렇게 노드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행은 터틀심 노드 이렇게 실행시켰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노드의 이름은 터틀심 이렇게 실행이 됐네요.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얘들 둘이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종기를 통해서 거북이를 이렇게 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든지 뭐 명령을 주고받든지 해서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고받는 명령들이 토픽입니다. 토픽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들이 이제 토픽이고요. 우리가 이제 마브링크를 예를 들어 본다면 마브링크에도 서비스하고 메시지가 있죠. 코맨드하고 메시지. 그래서 마브링크의 코맨드는 로스에서는 토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픽. 어떤 명령이죠. 명령. 코맨드 말씀 잘못했는데 코맨드가 로스에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예요. 명령이 서비스. 그리고 마브링크에서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토픽입니다. 로스에서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터틀심에서 거북이가 서로 주고받는 조종기하고 주고받는 토픽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종기에서 주는 명령값은 코맨드별, CMD별 이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토픽과 노드와의 관계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드 그래프라는 거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토픽만 보려고 할지는 어떤 특정한 노드라든지 토픽만 볼 적에 뒤에다가 이름 넣어주면 되고, 뭐 이제 뭐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옵션 디버그도 나오게 하려면 뭐 체크하면 숨기는 거예요. 체크하면 숨기는 거고, 전부 다 나오게 하려면 다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스에서 쓰는 아주 기본적인 토픽과 노드들도 다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근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이제 쓰는 것만 사용하면 되고, 파라메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죠. 그래서 파라메타도 나오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파라메타도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노드 그래프. 그래서 플러그인은 그 노드 그래프, 이거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로스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플러그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이제 토픽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토픽 모니터. 그러면 이 토픽 모니터는 우리가 이제 그 로스 프로그램에서 이 거북이와 우리가 이제 그 뭐 조종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여서 조종기로 거북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때 어떤 토픽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그 토픽의 값이 뭔지를 사실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볼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토픽 모니터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로스 코맨드 상에서 볼 수도 있어요. 로스 토픽 에코 해가지고 어떤 리스트를 한번 보죠. 로스 토픽 리스트에서 CMD 벨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해보고 싶으면 로스 토픽 에코 하고 이렇게 토픽명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어떤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커맨드 벨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찍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매번 이렇게 커맨드로 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RTT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 거 이거 아주 많이 봐요. 토픽 그 모니터링.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픽 메뉴에서 토픽 모니터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토픽 모니터 플러그인을 딱 눌러 보시면 지금 이 터틀심과 조종기 간에 서로 주고받는 토픽들 전체가 나옵니다. 전체가 나와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값을 보고 싶으면 그 값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해요.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하고 세부적인 값은 요거를 화살표를 눌러서 요거를 이제 익스펜드 시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값이 나오는데 지금 조종기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값을 이렇게 지금 보내보면은 여기에 이제 값이 찍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찍혔죠. X 값이 2. 그래서 리니어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 가라는 이만큼 가라는 명령이 방금 갔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즈도 있어요. 그래서 터틀심의 현재 위치, 거북이의 현재 위치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XY 세타가 나옵니다. XY 세타. 그래서 X 축이 여기서부터 0이거든요. 00인데 그래서 여기 2고 위에 4고 그래서 지금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2하고 4 요 좌표에 가 있고 지금 헤딩 방향 거북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세타에서 이게 라디안 값입니다. 그래서 라디안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나오고 벨로시티도 나와요. 벨로시티 속도. 벨로시티 속도도 여기 모니터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키보드에서 이 조종기로 움직여 보면은 벨로시티, 앵귤러 벨로시티가 2 증가된 거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지금 2만큼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돌려보면
값들이 변경돼 지금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이만큼 속도로 간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토픽의 값을 GUI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때 이 RQT의 토픽 모니터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토픽 모니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토픽 모니터고요. 다음은 토픽 퍼블리셔. 이 토픽 퍼블리셔는 이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토픽을 발행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이제 발행하는 거죠. 다른 노드에게. 그래서 이제 이 토픽 퍼블리셔 기능이 있고, 한번 해보면, 모니터는 없애고, 플러그인에서 토픽의 메시지 퍼블리셔, 이렇게 실행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북이 보는데, 여기서 자, 거북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트위스트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북이를 뒤로 가게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주고, 발행은 체크를 해주면 발행이 됩니다. 정지는 체크를 끊어주면 되죠. 이번에 이제 앞으로 가게 한번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게 한번 해볼까요? 돌면서 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앵귤러를 X축에 XY Z축이 있는데요. X가 롤이죠. 롤 피치 요인데 Z가 요죠. 그러면 요를 돌려야죠. 이렇게 방향을 틀으려면,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한번 줘보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도네요. 로스는 시계 반대 방향이 기본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그냥 1로 주면 1.0, 그러면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코맨드벨이라는 토픽이 타입은 트위스트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에는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이. 그 타입이 이제 트위스트 타입인데, 트위스트 타입은 리니어와 앵귤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니어 타입은 벡터 3 타입입니다. 벡터 3니까 XYZ죠. 벡터 3 XYZ고, 앵귤러는 사실 이제 롤피치 요인데, 이것도 그냥 벡터 3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와 앵귤러 이렇게, 이건 이제 미리 정의가 돼 있는 타입이죠.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로스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타입을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터틀봇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틀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 토픽의 타입들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타입이 또 궁금할 적에는 이런 걸 눌러보면 그 타입을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트랜스폼 타입 같은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랜스폼 타입 안 바뀌네. 체크를 풀고요. 지우기 한 다음에 트랜스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벡터 3하고 쿼터니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쿼터니언이고 하나는 벡터 3고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PX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오도메트리를 보면은 이렇게 쿼터니언으로 쓰죠. 쿼터니언으로 앵귤러를 로테이션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타입을 볼 적에도 이 메시지 퍼블리셔나 메시지 퍼블리셔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타입만 또 이렇게 그 볼 때는 타입 브라우저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브라우저 얘를 보면 이게 이제 모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스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터틀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토픽들의 타입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PCL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타입들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타입들을 모니터링 해볼 수도 있습니다. 타입들을 내가 어떤 타입인지 이게 어떤 타입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가장 쉬운 거는 구글링 해보는 게 뭐 제일 쉽죠. 예. 그래서 지오메트리 타입의 뭐 CMD 벨 이런 것들은 이렇게 로스 도큐먼트에 지오메트리 메시지 트위스트 이렇게 타입이 나와 타입이다 이 타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MD벨이 어떤 타입인지 뭐 이런 거 모니터링을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뭐 구글링 해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맨드입니다. 커맨드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터틀심에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서비스 콜러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콜러. 그래서 거북이가 여기 있는데 거북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 운동장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지우는 서비스, 클리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리어라는 서비스. 그래서 클리어라는 서비스의 값을 true로 한번 줘보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운동장이 깨끗이 지워진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셋이라는 또 커맨드가 있어요. 리셋도 우리가 이제 true로다가 한번 true로 주고 콜 해서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거북이가 새롭게 싹 지워지고 새로운 거북이로 딱 다시 태어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 시키는 모든 서비스라든지 뭐 킬이라는 또 여기 뭐 딱 뭐 보면 알겠지만 킬 없애버리라는 거겠죠. 킬 한번 해보면 킬에다가 익스프레션 여기 트루로 주어져. 그래서 킬 메인 스트링 킬이라는 거북이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터틀심일 거예요. 아닌가? 터틀심 아닌가? 저기 이거랑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터틀심. 킬 어떻게 했더라? 킬. 메인 여기다가
터틀1이라고, 얘 이름이 터틀1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틀1 이름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스폰이라는 거 있습니다. 또 스폰, 스폰이라고 해서 스폰하고 위치는 4.0 가운데 해주고 이름을 터틀2라고 해서 콜하면 44 위치에 거북이가 나왔네요. 가운데는 5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거북이를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얘의 지금 그 이름은 지금 터틀2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컬러.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이나믹 컨피그레이터라고 있어요. 다이나믹 컨피그레이터는 이 파라메타를 변경하는 겁니다. 파라메타. 그래서 이 터틀심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파라메타가 뭐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꾼다든지, 백그라운드 색깔이 바뀌죠.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뭐 홀로믹 이거는 조금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QoS에 대한 부분도 바꿀 수가 있고, 로스2의 이제 QoS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스2에서 새로 생긴 기능이죠. QoS. 서비스 퀄리티를 지정하는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심타임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 필터 네임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메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마다 이제 이런 파라메타들이 있는데, 그 파라메타들을 바꿀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이 다이나믹 컨피그레이터, 파라메타 리컨피겨 이 프로그램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이 있는데요. 콘솔은 우리가 또 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로깅 쪽에 보면 콘솔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북이의 상태 같은 것들,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그 뭐 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그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터틀심을 한번 다시 실행시키고요. 그럼 실행되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어떤 메시지가 거북이를 계속 앞으로 이동시켜서 벽에 부딪힌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도, 에러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로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한눈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때 콘솔 플러그인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플러그인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백은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 중에서 로깅을 하는 거예요. 파일로 프로그램의 동작 상황을 파일로 로그를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로그만 뜨는 거냐, 로그를 불러다가 재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은 플러그인 중에 백을 실행시키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cmd백 이거를 저장을 하죠. 명령을. 그래서 레코딩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백이라고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로스트백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세이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요.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자, 우리 아까 그 조종기를 이제 실행시켜서, 거북이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이제 로스백에 저 CMD 벨 토픽이 저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아까 있던 위치로다가 다시 가보면, 아까 있던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그 저장을 멈추고요. 저장을 멈추고, 자, 로스백 이제 여기서 저장 해놓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저장한 거를 불러오기를 해보면, 불러오기 했죠. 불러오기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로스백을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깅했던 거를 똑같이 재실행을 할 때 매번 뭐 조종기를 사람이 똑같이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다시 똑같이 줄 때 그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안 맞아서 그런가? 이 조종기가 켜져 있어. 프로그램이 죽어버렸네. 디렉토리에 보면 이렇게 로스 로그가 저장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mcap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저장된 거 볼 수가 있고요. metadata.yaml을 열어보면은 지금 토픽 어떤 명령이 발생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 토픽의 정보들 그게 저장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안 죽네 이거. 다시 한번 실행시 RQT 시키고요. 거북이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백에서 플러그인 백에서 블로기 해서 실행했었던 도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체크를 해주고 있네요.
저장을 잘못 시켰나? 저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로깅 백에서 로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북이를 움직이는데,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전부 레코딩을 해보죠. 로깅을 백에다가 로깅을 하고 세이브 해가지고 전부 로깅을 하고, 거북이를 움직이는데 화면을 열어서 조정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 보고, 그 다음에 저장은, 자, 여기에 세이브 백 있어요. 전부 이거 체크를 하고 레코딩을 다시 여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 불러오기를 열어서 제일 마지막 거 주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메시지 없으니까 여기로다가 너무 많이 갔나? 뒤로 이게 조금 잘 안 움직여요. 빨리빨리 WSL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로깅을 움직임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CMD 벨하고 컬러 센서하고 포즈 이 세 개의 토픽이 녹음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저장이 된 걸. 그래서 로깅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이제 다음에 내가 똑같은 드론 로봇에다가 재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인 유틸리티죠. 유틸리티인 RQ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서 다시 또 좀 됐는데 눌러라. 기다려보자.
네, 오늘은 그 로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RQ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